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5화 전체 영상 리뷰 분석입니다. 이번 화의 시작은 에그헤드 섬에서 시작합니다. 해군들은 자신들의 군함에 오르기 전에 다시 충전 중인 세라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한 로브루치와 카코 또한 군함에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사이퍼폴 요원 하나가 스튜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스튜시 씨의 행방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루치는 자신이 죽였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루치의 얼굴에선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는 냉정함을 보이네요. 카코의 얼굴은 잡히지 않으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턴성은 200년 전에 벌어졌던 마리조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세턴성은 200년 전에 거대 로봇 에메트를 제거하기 위한 과학자들을 통제했던 인물이었고, 그들의 작전은 세상에 숨겨져야 했으며 비밀리에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9명의 중장에게 파워플랜트, 요크, 펑크레코드를 얻었으나 또한 작전은 대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해군의 중장들은 사죄하며 밀짚 모자를 쫓아 엘바프로 즉시 출동하겠다고 하지만 세턴성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세턴성은 우리들의 최악의 실패는 베가펑크의 방송이 세계로 송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도베르만 중장은 세턴성에게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임무를 실패한 이유라는 것은 베가펑크가 했던 말들이 모두 진실인 것이냐며 물어봤습니다. 세턴성은 아무런 대답 없이 놀란 중장들의 앞에서 도베르만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모든 해군의 간부들은 크게 놀라며 도베르만 중장에게 다가갑니다. 라보페이지 요크는 클라우드 머신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그녀는 작동을 중지시키려 하지만 이미 늦었고 펑크레코즈는 구름의 도움을 받아 에그헤드로부터 분리됩니다. 요크는 그들이 펑크레코즈를 가져갔다며 당황하는데요. 성지 마리조아에는 식량난이 발생하여 촬영인들 역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판게아성에는 굉장히 품위 있는 복장을 하고 있는 피가랜드 갈링성이 건의의 방에 입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링성은 의자에 앉으며 다른 오로성들을 마치 동료 대하듯이 격식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의 입에서 자신은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오로성들은 무슨 말이냐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갈링성은 지금부터 베가펑크 요크는 자신의 직권하에 두겠다고 말하고 또한 과학방위 무신의 자리는 자신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갈링성의 위치 그리고 신의기사단의 지위가 오로성급에 필적한다고 볼 수 있네요. 다른 오로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갈링성은 지금부터 더러운 꼴을 많이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상은 전대미문의 소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쉽게 말해 오로성들을 협박한 거죠. 장면은 에그헤드 섬으로 이동하고 세턴이 중장들 앞에서 바닥에 엎어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검은 화염이 세턴성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세턴의 몸이 급속도로 늙으며 미라처럼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중장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세턴은 죽어가면서 이무의 목소리를 듣는데요. 이무는 세턴에게 왜 조이보이를 도망가게 두었냐며 문책합니다. 세턴은 그의 힘이 예측 불가했고 이해 범위를 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끝나는 동시에 검은 불꽃과 섬광이 폭발하고 화염이 잦아들자 세턴의 해골만이 바닥에 남습니다. 에그헤드로부터 먼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펑크레코즈 그리고 샤카, 에디슨, 피타고라스와 아틀라스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요크와 펑크레코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세계 어디서나 뇌파를 여기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크도 뇌의 정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디슨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손에 닿는 곳에 두는 것보단 낫다고 합니다. 샤카는 요크가 우리를 써버려서 연구소는 탈환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에그헤드 돔의 내부에는 베가펑크의 몸체, 머리, 팔 등의 대체 부품들이 늘어선 복도가 존재하고 베가펑크의 분신들은 에디슨의 머리, 샤카의 몸과 다리, 아틀라스의 왼팔과 피타고라스의 오른팔을 합쳐 새로운 몸을 만들어냈고 넷 모두는 같은 두뇌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텔라가 뭘 말하는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번 화의 마지막 두 페이지는 뉴하프만 왕국에서 시작하고 코알라는 베가펑크의 연설을 모두에게 요약 중입니다. 베티는 이 세계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사보는 촬영인들이 왜 레드라인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지 모든 이유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이반 코브는 그것이야말로 세계 정부가 노예를 시켜 테킬라 울프, 보드카 울프, 럼 울프, 버번 울프의 거대한 다리를 700년 전부터 건축하는 이유라고 말하네요. 카라스는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의 마지막 말들을 믿는 자들이 평화를 준비할 거란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둘러 끝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터를 얻기 위한 시민들 사이의 내분이 시작될 것이고 세상은 다시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하네요. 역시 혁명군다운 사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원피스 1125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인과응보입니다. 오로성은 에그헤드 등장부터 자신들의 부하들인 해군과 CP0를 마치 부속품인 것 마냥 쓰레기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로성들에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말이죠. 오로성들 역시 이무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작전에 실패하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오로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무에게 제거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링성의 등장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신의 기사단이 천령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 앞에서 이렇게까지 거만한 태도와 마치 계급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연히 오로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무가 믿고 쓰는 것일 겁니다. 과거 드래곤이 이렇게 말했죠.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면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이 말의 뜻을 드디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에그헤드에서 보았던 오로성의 힘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신의 기사단은 얼마나 더 강할까요? 그리고 샹크스가 오로성의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번 화를 보고 나서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샹크스와 피가랜드의 가문, 그리고 천룡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샹크스가 왜 출신을 숨겨야 했는지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샹크스는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2살 때 로저 해적단이 갓벨리 사건에서 입수한 보물 상자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의 친부모 역시 갓벨리에 살고 있었거나 혹은 갓벨리 사건에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갓벨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갓벨리와 상관없는 인물이 여기까지 와서 어린 샹크스를 버리고 갔을까요?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원피스 1095화에서 갓벨리가 웨스트 블루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더욱 신빙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샹크스와 천령인의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보완이 되며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샹크스가 보물상자에 숨겨져 있었단 점에서 샹크스의 부모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갓벨리 사건의 전투로부터 아기인 샹크스를 살리기 위해 보물상자에 숨겨놨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물상자의 출처가 당시 로저 해적단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록스 해적단이라면 부모가 록스 해적단의 멤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록스 해적단의 멤버들 중에선 록스 디지백일 가능성까지도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록스 해적단 내에서 록스를 제외하고 따져본다면 일단 흰수염일 가능성은 없는 게 흰수염은 로저와 수많은 교류와 전투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 흰수염의 아들이었다면 로저가 분명히 돌려줬을 것이고 일부에서 흰수염이 샹크스와 만났을 때 별다른 반응조차 없었고 일단 얼굴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흰수염 젊은 시절 얼굴은 상당히 샹크스와 이질적이며 오히려 위블과 비슷하죠. 빅맘이나 카이도 역시 자기 자식 관계가 모두 밝혀졌고 금사자시키는 본편의 회상만으로 나오고 중요 비중을 갖지 못하는 존재이고 심지어 시키는 머리 색상이 노란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생각해본다면 남은 후보는 록스 디지백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턴성의 대사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세턴성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빨간 머리에게 딸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오타를 통해서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갓벨리 사건의 관련인이 록스 해적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갓벨리에는 천령인들과 노예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샹크스의 부모가 천령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더 많은 표를 던집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레벨리 이벤트에서 오로성과 독대하는 모습이 나오며 필름 레드에서 우타를 샹크스의 친딸로 오해한 오로성들의 대화에서 한 멤버가 그녀가 민중의 지지로 혁명에 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제거하자고 말하지만 다른 멤버가 그녀가 피거랜드 가문의 후손임에도 제거할 수 있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로성들은 샹크스의 딸이라는 정보 말고는 우타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혈통으로 피거랜드를 말하는 건 당연히 샹크스의 혈통과 관련해서 말하는 게 정설이 되어버립니다. 이 대화를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해보면 샹크스는 오로성들조차 중요하게 여기는 피거랜드라는 명가의 혈통이고 피거랜드 가문은 원피스 세계관 최상층부의 오로성조차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촬영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거랜드에 관한 언급은 여기에서 끝이지만 오다는 필름레드 SB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거랜드에 발생한 떡밥의 내용들은 후에 원작 본편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서 아직은 하나도 알려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원작에서는 피거랜드와 관련 있는 건 샹크스와 갈링성이고 때문에 훗날 샹크스의 떡밥이 해결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모두 언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와 반전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면 촬영인들이 거주하던 갓벨리에서 태어난 샹크스는 해적임에도 오로성과 언제든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촬영인의 수족인 CP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명문 가문이란 뉘앙스로 언급되는 피거랜드의 후예라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모두 샹크스가 촬영인의 혈통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까지 했는데 샹크스가 촬영인이 아니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샹크스가 오로성 앞에 나타나서 오로성의 목을 베어버려도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로성들이 갈림성의 명령 앞에 아무 행위도 못했던 이유가 이무의 명령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이 기사단의 혈통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